18칙은 수시는 없지만 본칙이 상당히 긴 겁니다. 18칙의 제목은 해충국사의 무봉탑.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은 충국사 무봉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장경각 책에는 충국사의 그 무봉을 이음새 없는 탑 이래서 충국 무봉 이렇게. 봉자는 뭐예요? 깃다. 옷을 이렇게 솔기를 깃는 거 아니에요? 기죠? 이 오다고 바느질 해가지고 기우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봉은 기움이 없다. 솔기가 전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음새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하여튼 제목은 그런데 내용을 일단 한번 봅시다. 본칙 140페이지예요. 숙종황제. 숙종황제는 당나라 현종의 아들이에요. 숙종황제 문충국사. 여러분 국사라는 이 승려의 보직이 뭔지 아죠, 그죠? 승려들이 하는 역할과 이름에 따라서 승려지만 다양한 이름을 붙입니다. 왕의 개인적인 자문 역할을 하면 왕사라 그러고, 국가의 제도상으로 승려의 지위, 최고 지위를 주면서 그 불교 문제를 통괄하는 걸 보통 국사라 그래요. 이게 공식적 지위죠. 국가 조직 편제상에 있는 거예요, 대체로. 국사는 불교 종교에서 최고 지도자 공인하는 국가 직책입니다. 그래서 국사라고 해요. 충국사, 해충국사죠. 우리 여기 40페이지 보면은 남양 해충이 아주 초기에 40페이지 잠깐 참고로 보세요. 보면은 그 위에 왼쪽 보면은 해능 대사가 있고 바로 밑에 남학회양하고 남양해충이 있잖아요. 해능의 바로 제자지요. 남양해충 분이. 이 선사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하는 운문이나 뭐 이런 분들은 뒤에 분이지만은 이 충국사는 다시 이제 앞쪽으로 갔어요. 지난 12칙에서 15칙까지는 거의 운문의 스승과 제자 그 사이에 했고, 지금 17칙으로 18칙 이래 넘어오면서 다시 이 앞쪽 그 초기의 문제의 그 공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숙종황제가 이 충국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100년 후 소수화물, 100년 후에는 숫자는 필요로 하다. 반드시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어떤 물건이 필요합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후라는 거는 해충국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필요한 물건이 뭡니까? 이렇게 숙종황제가 국사인 해충국사에게 물었어요. 국사님이 돌아가신 뒤에 꼭 필요한 것 있거든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보통은 국사를 대우하는 황제들의 예의상 돌아가실 때쯤, 이거 임종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 정고에 의하면은 여기에 평창에 보면은 숙종이 아니라 그 다음 대종이 이런 질문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지금 숙종이 했든 대종이 했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에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100년 후에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뭐가 꼭 필요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기 국사가 말했다. 노승에게 작게 만들어 주십시오. 무봉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말했어요. 청컨대 청사탑양, 청컨대 스님께서는 탑의 모양을 말씀해 주세요. 무봉탑이라고 만들어 달라는데 무봉탑이 어떤 모양입니까? 탑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국사양구, 이 양구라는 건 한참 있다가 이 말이에요. 수고 비슷하죠? 양구. 응? 국사는, 그러니까 해충국사는 한참 있다가 말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니 탑의 모양 무봉탑 만들어 달라는데 황제가
뭐 어떤 무봉탑이 어떤 모양입니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말이 없어. 말이 없다가 한참 있다가 그냥 갑자기 알아들었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황제가 뽀헤이. 아니 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국사가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오유 부법 제자 탐언 저에게는 부법 제자 제 법을 부탁할 만한 부촉할 만한 제자로서 탐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감 차사 이 일을 그에게 알리고 기억시켰다가 청조문지 청컨대 황제께서는 조문을 내려서 그에게 이 일을 물으십시오. 제 부법 제자가 탐언이라는 제인데 제 죽고 나거든 무봉탑을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무봉탑 제가 가만히 있다 대답해서 아시겠습니까? 모른다 그랬으니까 그 모르니까 그러면 나중에 내 죽고들랑 내 부법 제자인 탐언을 불러서 조문을 내려서 그에게 물으면 잘 알 겁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국사 천하 후 국사가 천하라는 건 돌아가셨는 거죠, 그죠? 돌아가신 다음에 제조 탐언 황제는 조문을 내려서 탐언을 불러서 문차이 여하 그때 그 무봉탑을 만들어 달라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차 이 뜻이 여하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탐은 말했어요. 상지남 담지북 그 갈로 속에 요 탐은 스님이 말씀하시는 한 귀절마다 설두 스님이 거기에 작은 코멘트 차글을 붙여놓은 거는 일단 갈로 속에는 빼고 탐은 스님이 대답한 말만 얘기할 거예요.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 중유 황금 충일국 그 가운데 황금이 온 나라를 가득합니다. 무영수화 합동선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서 함께 배를 탄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리전상 무지식 유리전 위에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탐언 스님이 황제에게 옛날에 그 스승인 남양해충 스님이 말한 거를 아니까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니까 물으니까 답이 그 무봉탑이 뭐냐에 대한 답이 이렇게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지남이라는 거는 중국 지도에 보면은 중국의 저 남쪽에 보면은 양자강에서 더 밑쪽에서 올라오는 양자강으로 올라오는 강이 있어요. 그게 그 강이 나중에 큰 호수를 만든 그게 동정호예요. 그 동정호로 흘러들어간 남쪽에서 양자강으로 가는 상이 상강이에요. 거기에 상주가 있죠. 그게 중국의 최고 남쪽 지역이죠. 그리고 담주는 또 북쪽이에요. 더 보면 그러니까 중국 땅으로 보면은 제일 아래쪽하고 제일 북쪽. 그러면 상주의 남쪽이면 중국 바깥이는 거의 가깝고 담주의 북쪽은 또 중국 저위에요. 중국은 그 가운데가 진짜 땅이잖아요. 그런데 무봉탑이라는 거는 그 상주의 제일 남쪽에 더 아래 중국 바깥을 얘기해요. 중국 바깥을. 중국은 쏙 뺐어요. 그런데 거기에 황금이 가득하다 얘기했어요. 원래 이런 거는 머리 굴리면 안 되는데 제가 머리를 굴릴게요. 이 얘기는 물론 이렇게 사념을 굴러가지고 의미를 찾으면 안 되지만 이거는 중국이 사람들을 살아가고 문화가 익은 중국 중심의 바깥 이때 이 얘기는 중국 땅이 뭐예요? 항상 여러분이 이거 안 풀리면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우리가 배운 학습,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 통용되는 가치관 이게 문화의 중심인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아니고 그 변방, 그 아웃사이드에 진짜 황금이 있다.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쌓여있는 훈련받은 학습, 기억, 경험들, 가치관들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차고 있는데 그 아웃사이드에 황금은 진짜 거기에 있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함께 배를 타고 이 마음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바다는 모든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림자가 없는 배, 그림자가 없는 나무 아래.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가 뭘까요? 그림자 없는 나무에서 함께 배를 탈 수 있어요. 참 이게 하나 쉽기 같아요. 우리의 본 마음은 그림자를 남기지 않지요. 우리가 보통 배우고 학습하고 기억하고 경험한 또 우리가 물려받거나 우리 스스로 터득한 가치관들은 그림자를 길게 짙게 남겨요. 그럼 무슨 말을 하면은 내 그 그림자 아래에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나의 기억, 나의 가치관에 포획돼서 그 논리에 따라서 계속 가던 대로 가죠. 지난 시간에 제 강의 올리다가 우리들이 몸은 다 서로 다 각별 객체가 다 다르지만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다른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배운 가치, 학교 가서 배운 것, 우리가 일상에 주고받은 말들이 사회에 통용되는 요걸 전부 비슷비슷하게 다 갖고 와가지고 머리 굴리는 것도 들어와 있는 정보 그리고 거기에 통용되는 가치 다 비슷해요. 몸이 다르지만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치가 비슷하니까 고민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해요. 그리고 고통도 비슷해요. 우리가 각각 내 안에서 굴리니까 나는 전부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우리 고민거리 다 비슷하고 말하면 다 소통이 된다는 건 뭐냐? 똑같은 생각한다는 소리잖아요. 응? 내 말이 네 말이고 네 말이 내 말이에요. 거기에 삐끗해가 약간 다른 거 가지고 크게 다른 줄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는 다 똑같은 패러다임에 물들어가 비슷비슷한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강력하게 문화현상으로 새 생명이 나면 다 덮어씌가 그게 포획되도록 훈련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완벽하게 장악하죠. 우린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비슷한 기억 가지고 편안하게 똑같은 생각 걱정도 똑같이 고민도 똑같이 약간의 차이는 작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있어요. 우리는 뭐 별나게 다른 사람 같지요. 머릿속에 든 거는 비슷해요. 똑같은 고민하고 유별나지도 않아요. 그런 게 우리 정신을 가득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저는 이게 무영수화 수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 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 황금이 충만하는 진짜 이 사회에서 훈련받고 길들여지고 옮겨받은 질문하는 방식도 옮겨받았어요. 고민하는 것도 똑같이 옮겨받았어요. 그걸 내 고민이라고 절실한 고민이라고 안고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서 그 그림자 여운을 우리는 얼마나 길게 남기고 흔적을 남기려고 그러네. 내 말이 남에게 그림자 남기려고 그러고 내 자식이 그림자 남기려고 그러고 내 말을 따라주고 내 말을 인정해주고 동의해주면 그 다 서로 그림자 남기고 서로 내 생각을 남에게 옮겨졌는데 막 서로 그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그림자 남기고. 그러나 순간순간에 그런 복잡한 생각을 타개고 다가오는 문제를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툭툭 뱉어낼 때는 그림자를 남길 이유가 없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는 세상을 함께 배를 탈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조금 그 설명을 안 했는데 경청도부의 줄탁동시 이야기했잖아요. 줄탁동시 평가할 때 이렇게 한마디에서 한문을 쓰면 이런 말씀인데 동도 창화 묘현 독각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는 사람끼리는 함께 어울려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같은 길을 가는 길. 그러나 진짜 현묘한 길을 갈 때는 혼자 걸어가야 돼요. 혼자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본분사는 혼자 가는 길이죠. 우리는 함께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또 한 말 중에 도무 횡경, 립자 고위, 도라는 것은 지름길이 없다. 도는 뭐예요? 내가 선택하고 인생을, 여러분 도는 길도자는 머리 숫자에다가 몸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도는 바깥에 진리를 뜻하는 게 아니고 원래 원자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움직임이에요. 나의 인생의 선택이에요. 선택길이에요. 내가 가는 인생길은 거기에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백랑도천이 얘기했잖아요. 내 인데 닥치는 거기에 남이 밟았던 다듬어진 길은 그건 내 길이 아니죠. 그 길 가면 내 길이 아니에요. 그건 남의 인상 팔로우하는 거고. 그래서 도에는, 내가 가는 인생길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전부 맞부딪히고 처음 닿는 문제지만 그게 가장 절실한 문제고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선자는, 입자는, 이때 설립자예요. 입자는 언제나 고독하고 위태위태하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고독하고 위태할 수밖에 없죠. 안전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건 인생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여기에 중요한 거는 경청도부는, 우리가 줄탁동시는 가령 동도하는 길로도 줄탁동시 할 수 있어요. 내가 깨우쳐지면 네가 탁 하고 와가 맞부딪혀서 같은 패러다임 속에 가는 길은 그렇게 말이 맞죠. 그러나 본분종사, 자신의 고유한 인생길은 누가 도와주고 내가 받고 어떤 패러다임에 묶여가지고 그 길로 따라가면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묘현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보편적이고 다듬어지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그거는 인생길은 그런 길이 없어요. 다 그런 길은 참고가 될 뿐이에요. 인생은 묘하게도 내 혼자 처음으로 가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밀하고 현묘할 수밖에 없어요. 현묘한 게 신비하고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전부 묘하고 알려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 길은 혼자 갈 수밖에 없죠. 독각. 혼자서 밟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참된 인생길은 그건 처음 가는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위태하는 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에 무영수와 합동선이라는 거는 그림자, 이 깨우침을 가지고 그림자를 남기지 않으면은 진짜 이게 깨우친다 하면 동선 함께 탈 수가 있어요. 서로 교류할 수 있어요. 깨우치기 전에는 이게 동도로 가느냐, 같은 길을 가느냐, 아니면 현묘길, 자기 인생길을 가느냐는 그것은 차이. 그래서 줄탁동시는 묘현의 길, 본분사의 길로는 그건 안 맞아요. 그러나 동도의 길로는 그거는 이치가 됐죠. 그래서 그걸 두 개로 이렇게 그 평창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 평창 참 이 원호 스님이 잘 이야기해서 그 줄탁동시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따게. 동도로 가면 함께 노래 부르는 길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본분사의 인생길은 그거는 옳지 않는 길이에요. 줄탁동시를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뭐 그게 아까 생각나서 참고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유리전상 무지식. 유리전상은 그 우리가 뭐랄까 극락왕생했을 때 유리보전일 수 있잖아요. 맑고 유토피아예요. 불교 유토피아. 이것도 유리보전이라는 전부 깨달음에 있는 그런 유토피아 세계에 갔을 때는 거기에 지식, 이걸 내가 안다 모른다 그런 게 필요 없죠. 지식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 무식해. 그걸 아무도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는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식이. 그 세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 게 요 무봉탑의 수시 이야기니까 시간이 다 되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송을 하겠습니다. 이 18번 무봉 요거는 얘기가 좀 중간에 들어갈 얘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다음 한 시간 꼬박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